상호학습의 관점에서 실천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성주의 쪽에서는 특히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의존 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구성주의니까 사회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는 거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다. 그러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타협에서 나오는 산물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해서 나오는 산물이 뭐다?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이제 두 가지만 쓰라겠어요. 두 가지만 쓰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왜 그 실천 공동체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상황적 인지 이론에 이제 분산 인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코기니션 해가지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이렇게 편제가 돼 있다. 편제가 돼 있다. 그래 지식은 당연히 어디가 있냐면 개인한테 있어. 그러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뭐 자료나 책 이런 인공물에도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 도구들 있잖아요. 그 문화적 도구에도 지식이 있어. 또 더 넓게 이야기하면 상황에도 지식이 이렇게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산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다. 어느 과거에는 개인만 어떤 지식을 그 개인 안에 지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 문화적 도구 이런 것 속에 있다. 제일 처음에 인지적 모델링, 그다음에 뭐겠어요? 코칭, 그다음에 스캐폴딩. 이렇게 세 가지가 교수 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뭐가 갈까? 명료하고 성찰하고 탐색하고. 이 세 가지를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 명료하고 성찰하고 탐색하고.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 세 가지, 모델링, 코칭, 비교 활동, 그다음에 또 명료와 성찰, 탐색, 또 세 가지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코칭, 비교 활동 이것이 기본적인 교수 활동이고 구성주의 수업에서 이 명료화하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탐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그다음 교육 과정에서 이제 꼭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영교육 과정이죠. 영교육 과정. 그럼 영교육 과정은 지금 요거 점수를 보면 명칭이 아니라 개념을 쓰라고 나왔어요. 영교육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개념을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교육 과정이 개념하고 교육적 시사점인데 이제 개념을 명확히 써야 돼요. 여러분 채점할 때 아무튼 영교육 과정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요거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가치가 있는데 학생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만약 학생이 배우지 못한 거 이렇게 그거 영교육 과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울 가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배울 가치가 없는 것을 학생이 안 배웠다고 해서 그거 영교육 과정 아니고 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학생이 배우지 못했어. 왜 배우지 못했나? 그러면 공식적 교육 과정에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있지만 가르치지 않았어. 두 가지 경우수. 못 배웠다. 그럼 왜 못 배웠냐? 공식적 교육에다 넣지 않았어. 그럼 또 하나 있는데 교사가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시사점, 교육적 적용은 여기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과정 결정할 때 가치가 있는 내용은 꼭 넣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이제 공식적 교육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찌해야 돼요? 다 가르쳐야 되겠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에서 이렇게 시사점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영교육 과정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념을 명확히 알고 그 개념에서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도출이 된다. 이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과거에 이 중역교육과
교육과정하고 현성 교육과정, 혹은 우리가 생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왔다. 영어로 하면 이것이 코어니까 이 중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보다 더 절 중요한 이제 주변 과정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원적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중액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 중액 교육과정의 장점 세 가지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장점 세 가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는 장점 묻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 장점 정도를 묻겠죠. 이 장점을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라.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중시함으로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뭐 흥미와 필요를 중시함으로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쪽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원래 갖고 있던 특징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또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이 지식의 관련성 혹은 융합적 지식, 복합적 지식을 길러내는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련 있는 것 통합해서 배우니까 우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수업 중점 상황에서 보면 융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교과 내 또 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교과 내에서도 통합을 하고 교과 간에도 통합을 하고 무엇을 기르기 위해서? 융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융합적 사고 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그 통합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 기술에 관련된 지식도, 가정에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과학에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다음 이 독감 X의 원인이 뭐냐, 확산이 뭐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가 배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밝게 봤을 때, 좋은 사이드를 봤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입니다. 학생의 자발성을 이렇게 촉발해 준다. 그 다음에 이 통합적인 지식을 이렇게 획득하게 해준다. 마지막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어울리는 교육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유사한 측면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립러닝이 나오는데 구성주의 수업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매체, 다양한 교수 매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관심과 대상이 되는 문제나 장점, 당연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나 모험담 같은 정황을 제공해서 이제 정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혹은 이제 맥락.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앵커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단거. 그래서 앵커드 수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착 수업을. 그러면 적게 보면 이제 정착 교수다. 그럼 정착 교수는 이제 거시적 맥락, 이 앵커를 제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수업 모형이다. 여기서는 보면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맥락을 제공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제공하냐? 비디오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이 구성주의 수업의 특징이죠. 실제적인 맥락에서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뭐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 유형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형론의 관점에서 이전 학교의 학교 문화라고 했죠.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학교 문화 유형론, 이전 학교는 공포문화. 그래서 형무소와 같고 교장이 자신의 위치,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도소와 같은 학교, 그런 문화를
그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는 공포 문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공포 문화도 있고, 뭐 가족 문화도 있고, 뭐 또 4개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